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디지털 아트치과 대표원장 신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아트치과 김민지 매니저입니다. 디지털 아트치과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부산의 중심 서면 롯데백화점 호텔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라미네이트는 무엇인가요? 라미네이트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으로는 비니어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단어 뜻만 보면 비니어라는 것은 뭔가 하나 얇은 막을 덧댄다, 이런 치료인데요. 라미네이트 비니어라고도 하고요. 정통적으로 오래된 치료이기도 한데 간단히 이해하시기는 치아 위에 인공으로 만든 보철물인 비니어를 이렇게 덧붙인다, 접착 방식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라미네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라미네이트 만드는 방식은 크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나눠보면 기계로 재료를 만드는 방식하고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기계로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세라믹 재료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깎아 가지고요, 밖에 붙이는 그 비니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좀 빨리 할 수 있고 좀 쉽고 편하게 술자 입장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점은 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아날로그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백금박, 진짜 금입니다. 백금을 일회용으로 만들어서 폐기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가 많이 얇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잘 깨지지는 않나요? 라미네이트가 이제 잘 못 만들면 잘 깨지겠죠. 잘 못 만든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치아는 교합관계라고 합니다. 위에 치아하고 아래 치아하고의 그런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들은 이 교합관계를 잘 파악을 하거든요. 치아는 이렇게 앞니를 가이드를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적절한 그런 위치에 이 보철이 있지 않으면 힘이 집중이 되겠죠. 지지받지 못하는 보철물들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피하면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 접착에 또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를 많이 삭제하게 되면 덴틴이 노출이 되면 수분이 있게 돼서 접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술식이 되어버립니다. 거의 깎지 않고 하는 것들은 에나멜질은 수분이 없어서 접착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얇을수록 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나요? 네, 우리가 단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원래는 치과의사들이 도입을 한 거는 기능 목적이었어요. 치아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위치에 형태적 이상으로 인해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많이 닳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이 에나멜 질이 굉장히 많이 닳거든요. 에나멜 형성 부전이라는 그런 질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소치, 치아가 송곳니처럼 뾰족하게 형태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만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죠. 안검하수증인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쌍꺼풀 수술이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처럼 라미네이트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뻐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근본은 치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라미네이트 치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환자분이 오시면 인터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제가 사진 청취를 합니다. 가장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환자분은 아라고 했는데 저는 어라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날에 환자분이 오신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진단 자료를 체득을 합니다. 그 디지털 장비가 3D로 치아를 촬영하는 그런 구강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스캔을 하면 그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하고요. 3D 프린터로 저희가 모형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환자분이 오시면 저희가 출력한 모형이랑 먼저 시뮬레이션 했던 걸 환자분에게 알려드리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으로 설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게 되죠.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본을 뜬다고 합니다. 본을 뜨고 기가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면은
치아가 바로 완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 단계에 환자분이 오시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환자분하고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에서 아까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모급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안에다가 한 1분이면은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 거를 본인 입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막 사진을 찍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형도 직접 드려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컬러밴드라고 제 나름대로는 이름을 만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색상이 환자분이 원하는 색상이신지, 모양도 큰 틀에서 만든 거 말고 디테일한 모양에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모양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을 완성하기 전에 중간에 체크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환자분하고 저희 기공사하고 저하고 또 한 번 더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자체 기공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저희 일을 만드는 기공사분과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가 됐을 때 이제 그 다음번에 치아가 완성이 돼서 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모급 작업, 그 다음에 컬러밴드로 한번 대보고 그 다음에 붙이고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라미네이트 치료 중에 조금 더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는 많은 치과 의사들이 치아만 보고 치료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는 치과 의사다 보니까 맨날 입안만 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는 가지런하고 이뻐요. 근데 얼굴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환자분의 이제 눈과 이 치아의 배열과 이 코와 여기에 대한 이 삼박자가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결국 보니까 치아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모와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지털 아트 치과 기공사 분들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희 기공실이 한 10명 가까이 기공사가 있어요. 엄청 많죠. 네.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모셔온 기공사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많은 기공사분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쪽이랑 뉴욕의 LA랑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디한 이 기공사분들이 왜 이제 저희 치과에 이렇게 기공사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냐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라미네이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수작업으로 만드는 방식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방식 중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화형 모형으로 만드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근데 저희는 백금박을 사용해서 만들거든요. 똑같은 이제 힘든 방식이긴 한데 이 백금박 방식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진짜 백금을 쓰거든요. 얇은 백금을 씁니다.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백금박을 이렇게 판처럼 돼가지고 그 위에 도자기처럼 세라믹 붓으로 한 땀 한 땀 올려서 얇게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을 고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환경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정말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공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라미네이트를 위해서 디지털 아트 치과에서 이제 한 특별한 과정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만의 특별한 과정. 외국에 나가도 와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모급 과정입니다. 입안에서 직접 찍어서 환자분께 보여드리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모형을 환자분께 드립니다. 디지털 모급 과정.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백금박을 이용한 라미네이트로 만든다. 세 번째는 컬러밴드. 저희는 자체 기공실이 있으니까 환자분이 직접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저희만의 특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네. 라미네이트를 하시고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나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좀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치아가 조금 가지런한 편이기는 했는데 덧니가 있었고 좀 치아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입에 손을 좀 가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돼가지고 라미네이트를 한번 받아볼까 해서 이제 제가 원장님을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라미네이트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원장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는 그 습관은 이제 완전히 고쳐졌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라미네이트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라미네이트 자체가 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60대 뭐 이런 분들도 환자분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좀 깔끔해 보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좀 추해 보이진 않을까? 좀 늙어 보이진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럴 때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미용적으로 상업적으로만 너무 이렇다 보니까 벌써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치료의 목적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고 저랑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